반갑게 오늘 뭐 뵙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오늘 오전장만 놓고 보면 코스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6조 원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어제까지 꽤 많이 샀었던 외국인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많이 팔고 있고, 특히 전기전자 쪽 좀 팔고 있는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어제랑 5월 4일 날 예, 거의 한 6조 이상을 거의 한 7조 가까이 샀는데 오늘 지금 거의 대부분 팔고 있는 거죠. 예. 단타가 들어왔나? 예. 단타 7조 단타. 예, 7조 단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제 조금 깨림직했던 게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제 장중에는 계속 거의 한 9천억까지 사다가 여기 보시면 어제 장 막판에 2조 3천억을 팔았어요. 예, 토탈로는 결국 2조 3천억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한 1조 4천억 가까이 샀다가 한 방에 이렇게 털었죠. 근데 오늘은 또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먹기 위해서 지수를 누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어제 매수가 들어오긴 했겠지만 코스피 보면 이거는 이제 KRX 기준으로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통합 시세로 보면 통합으로 보면 6조 2천억을 팔죠 지금, 그죠? 예, 근데 여기 들어온 거는 7조가 조금 넘게 들어왔었죠 이틀 동안. 그러면 이 세력과 이 세력이 같은 세력일까? 이거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볼 필요는 있죠. 예, 파는 쪽은 또 다른 세력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토탈에서 그냥 외국인으로 알잖아요 지금. 예, 근데 지금 보면 뭐 기관들은 다 쪼개져 있는데 여기 외국인들은 이렇게 토탈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는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당수 이제 그 살려고 들어왔던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지수를 빼놔야 거의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죠 지금. 전일 대비 2.41%. 이게 근데 갭 상승했다가 미국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갭 상승했다가 쭉 밀려 내리는 이제 모습인데 보시면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3분봉입니다. 딱 띄워놓고 그냥 쭉 밀어버리죠. 이렇게 급하게 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풋의 옵션이 그 프리미엄이 쫙 붙습니다. 그 프리미엄을 먹기 위한 수단이었다. 어제 풋도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콜 매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제 많이 오른 이틀 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발. 이게 외국인들 중에 보면은 이제 선물 옵션과 같이 이제 트레이딩하는 쪽에서 조금 이제 장난을 좀 치는 것 같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 이게 끝물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5일선 위에 지금 공중부양했죠. 공중부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오늘 시장은 뭐 강보합권이나 약보합권 이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그렇다고 그럼 추세가 끝났냐? 저는 끝났다는 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추세가 끝났으면 일본 시장이 4%씩 올라오진 않겠죠. 그건 이제 어제까지 좀 쉬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쉬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진짜 안 좋으면 거기도 빠져야죠.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냥 쉬어가는 장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좀 장난을 좀 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장난이 아니라 본인들은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오늘 종목들이 대형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아침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흥분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28만 9천 원 마치 30만 원도 금방 갈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이제 26만 원대 내려와 있는데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은 팔면 안 된다. 가 제 지론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0.5 어제 걸 생각해 하셔야지 또 이걸 또 본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잠깐 갔다 온 거예요. 마실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왜 외국인들이 파는지 이런 여부도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에 재건 관련주 중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막 올라갔는데 사실은 삼성 E&A가 진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대박 올라가고 있죠. 결국에는 한번 시세를 뿜어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대한항공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고 있고 재건 관련주 중에 또 투싼 바켓을 빼놓으면 안 되죠.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HD건설기계. 그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올라왔죠. 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 아침에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자동차 쪽이 좀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틀라스가 생각보다 빨리 양산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은 좋고요. 코스닥에서는 또 이제 이런 기판주 중에 좀 소외받았던 심텍 실적 잘 나오고 또 지금 소캠 관련된 이슈 계속 부각되고 있으니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대한광통신은 이건 코닝에 투자했다,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했다는 걸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죠. 코닝에 투자한 거지 대한광통신에 투자한 게 아닌데 그냥 같은 광섬이라고 올라오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엔비디아가 그럼 대한광통신 거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코닝 거 쓰겠죠. 예, 제가 이제 이게 물론 테마로 같이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미국 회사가 대한광통신 광섬유를 과연 살까? 살 이유가 있을까? 예, 여기에 조금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같은 광이니까 광섬유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최근에 계속 좋았죠. 이게 진짜 팔방미인입니다. 통신 장비 껍데기, ESS 껍데기 다 껍데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방 산업이 다 좋아요. 반도체 장비까지. 그래서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지금 또 특징주로 보면은 통신주들이 다시 한번 오랜만에 반등을 나왔죠. KMW, RFHIC. 그다음에 유진테크가 좀 밸류가 좀 싸다 싶었더니 여지없이 또 올립니다. 한 6.9% 올렸고, 그 외에는 그닥 특별하게 화장품, 실리콘2 같은 종목도 좀 올라오고 있고, 바이오에서는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 이제 어제 막 도배를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간다. 내 바이오는 언제 가냐. 때 되면 다 갑니다. 근데 가는데 오늘 보로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ST팜, 그다음에 인투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제 바이오도 심리적으로는 바닥은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특징적인 거는 방산주들이 엄청 빠지고 있죠. 예, 방산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거죠. 방산주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기회죠. 예, 전쟁 끝난다고 방산 투자 안 하나요? 예, 이런 것들은 조금 그냥 그런 뉴스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리기판 어제 난리치더니 SKC만 살아있고 필옵틱스는 다 죽어버리죠. 이게 아직 이렇게 확정된 게 없어서 그래요. 카더라 통신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이것도 애플이 유리기판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카더라죠. 그래서 이쪽도 여전히 지금 좀 변동성을 클 수 있는 테마성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올라갈 때 증권주 상당히 좋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약간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 수준인데 많이 좀 올라서 그런 건지 지금 증권주 낙폭은 좀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많이 올랐으니까 되돌림 정도로 나오는 걸로 보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그래서 12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닥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나빠질 게 없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거래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 진짜 외국인 통합 계좌가 미래에셋에서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미래에셋 실적 입장에서 나쁠 건 하나도 없고, 스페이스X 아직 상장도 안 했잖아요. 아직 그죠? 그런 걸로 보면 여전히 저는 미래에셋은 이렇게 흔들다가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종 관련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외국인 통합계좌 수수료가 너무 싸가지고 플러스는 되겠지만 급등각에 대한 논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어제 나왔는데 또 어떻게 발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증권이 월요일부터 좀 좋게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커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보시면 반도체. 자, 이제 전자 반도체 솔직히 저희 아침에 창구에서도 NXT 아침 시장에
포모 와서 사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저희 창고에서도. 근데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대응이 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격은 일단 많이 벌어져 있고, 그죠? 조금 쉬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빠지다 보니까 이거 내가 고점에서 잘못 잡았나? 아까 이제 잠깐 갔다 오기도 했지만 그 가격에 산 분도 계실 거잖아요. 뭐 삼성전자 28만 원대 사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여전히 그냥 홀딩 의견을 그대로 가져가도 될까요? 갖고 가셔야죠. 네. 예, 뭐 항상 포모 와서 사면 그렇게 되는데 아침에 좀 과하다 싶게 조금 프리마켓에서 움직였는데 네.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럼 삼성전자가 뭐 엄청나게 안 좋은 게 있어서 빠지는 거냐? 그게 아니죠. 어제 1,300만 주 넘게 샀다가 그냥 오늘 900만 주 파는 겁니다. 진짜 뭐 단타꾼들이 이제 들어왔나? 네. 근데 이게 같은 외국인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외국인이 아닌 게 외인 비중이 49.6%인데 그 중에 새로 들어온 외국인이 있을 거고 또 그 안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외국인이 또 있었겠죠. 예, 그런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도 이제 선물 옵션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28만 원대 사셨더라도 쫄지 마시고 예, 빠지면 더 산다는 마음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IT 종목들도 같이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가격이 맞는 거냐 아니면 뭐 적당하다 뭐 목표 주가 1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 삼성 전기도 있어요. 90만 원 언저리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뭐 적당하게 뭐 충분히 가격 받을 수 있다는 뭐 리포트도 꽤 나오기도 하고 밸류에이션이 이 밸류를 아무리 뭐 좋다 해도 이 밸류가 맞는 거냐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전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말씀드린 것 중에 5일선 안 깨면 5일선 11선 안 깨면 들고 있어라. 근데 지금 추세 아직 살아 있죠. 오늘 이렇게 뭐 1%대 뭐 2%대 빠졌어도 5일선도 안 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는데 5일선 11선 붙으면서 옆으로 누우면은 조금은 비중을 불안해지죠. 줄이시는 그렇죠.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밸류가 거의 50배예요 지금. 네, 그거는 이걸 팔고 차라리 삼성전자 사는 게 낫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잦아들지 않고 6조 4천억 대까지 코스피 쪽을 좀 더 확대하고 있고요. 기관도 뭐 덩달아서 1조 1천억 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7조 5천억까지 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 뭐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종전 관련된 휴전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조금 반짝했던 뭐 정유 그다음에 석유 화학 이쪽도 뭐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는 합니다. 정유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가가 좀 높게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뭐 스프레드 이슈가 좀 있는데 이 정유나 석유화학 관련된 섹터군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S-오일이 올해 내내 좋았어요. S-오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우상향입니다. 예, 지속적인 우상향인데 이게 올라온 게 유가가 올라와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때 유가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정제 마진이 개선된다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적을 열어보니까 1분기 때인가 열어보니까 4분기 1분기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죠. 잘 나왔던 이유가 그때 이제 왜 정제 마진이 좋아지냐 유가가 빠지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파봤더니 결국에는 정유 설비 자체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휘발유라든지 미국에 휘발유를 수출하기도 하고 유럽에 디젤을 수출하고 호주나 미국에는 또 항공유를 수출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마진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캐펙스 투자를 안 한 거죠. 정유사들이.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일시적으로 전쟁이 났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서 정제 마진 더 좋아지겠네 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정제 마진 더 좋아지는 건 아니네 그러고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설이 늘었나요? 안 늘었죠. 네, 그러면 거꾸로 지금 모멘텀 때문에 모멘텀 소실 뭐 이렇게 이벤트 종료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S-오일은 10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직은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 이후에 올라왔던 가격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 10만 9천 원대예요. 그러면 적어도 약간 좀 오버해서 파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 10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맞고 만약에 사고 싶은 분들이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지금은
이익권이면 정리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좀 길게 보실 분들이면 내가 비중이 좀 적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얘기했던 한 10만 원 초반 되면 더 사는 것도 괜찮다. 네,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겠죠. 이제 나프타 가격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준하에 또 빠지는 거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나프타 가격이 좋아지니까 적자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겠구나 하고 올랐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유화학주 상당히 투자하기가 좀 까다로운 섹터인 것 같아요. 뭐 정유만 유가만 오른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빠질 때 스프레드가 또 좋아서 주가도 오르기도 했으니까 상당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보면은 뭐 화장품 섹터, 미용기기 섹터도 조금 들썩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나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쪽도 뭐 소비주들 살짝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때문에 계속적으로 못 갔던 섹터인데 반도체가 좀 쉬어서 그런 건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좀 5월 이후에 좀 좋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좀 고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용기기나 뭐 화장품 쪽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증시가 좀 쉬어가는 국면 나오면 오히려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수출입 데이터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점유율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성장성이 커지고 있고 네. 중국은 오히려 조금 줄고 있는데 유럽이랑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뷰티 관련주라고 하죠. 요즘에는 화장품이랑 이제 그 뭐 파마리서치나 이런 그 스킨부스터 관련된 회사들까지 같이 봤을 때 APR도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가이던스보다는 잘 나왔는데 이벤트 종료 이슈로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서프라이즈도 아니었죠. 가이던스 대비 약간 좀 더 나온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한번 들었다가 놨다 하는데 좋아지고 있고 파마리서치도 예, 흐름은 나쁘지 않죠. 바닥권에서 지금 꾸준히 올리고 있는 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닥을 잡고 좀 올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충격받았을 때 2월 달 초에 충격받았던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다 올라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실적이 좀 나오고 나면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상황이고 지금 미용 섹터들이 그닥 그렇게 지금은 화려하진 않은데 좀 딴 데가 좀 죽으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 미용주라고 뷰티주라고 하나?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외에도 최근에 뭐 좀 많이 빠졌고 주춤했던 게 이제 항공, 해운 뭐 이런 것들인데 항공이야 뭐 유가가 좀 밀리고 하고 뭐 피해주였으니까 전쟁 네, 피해주였으니까 여행주와 함께 올라오는 거고요. 해운주의 상승이 오늘 좀 눈에 보입니다. 좀 평가 좀 해주시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쟁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다시 물류가 정상화되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고 그리고 당분간 운임은 좀 비쌀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기대감인데 생각보다 이제 강하진 않습니다. 해운주가.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대한해운 정도가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HMM도 한 2%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가 이제 워낙 이쪽은 관심이 없었던 쪽이기 때문에 최근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단기 매매성으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뭐 좀 파악을 했고요. 섹터별로 좀 더 짚어보면서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누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